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대표, ISIC 이슬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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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두 전문가님께서 총 10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먼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한규성 대표의 종목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아유인 플러스, 참 좋은 여행, 이노테라피, 사마 알미늄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이슬희 전문가의 종목은 호텔신라를 시작으로 이마트와 하이테질로, 국제약품, CJ E&M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보시길 바라겠고요. 10가지 종목 쭉 살펴보니까요.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 한규성 대표님의 아시아나항공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오늘 특히나 게임주들 역시나 다 좋은데요. 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 쪽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봉쇄, 그러니까 국경에 대한 봉쇄적인 부분을 완전히 이제 개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8일부터 이제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격리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해소가 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일단 항공주로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과 관광객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또 진행이 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이제 앞으로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4개 국가 정도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영국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그다음에 중국이 또 진행이 되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유럽 쪽, 이쪽이 또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마다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좀 해석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같이 보셔야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일본 쪽에 대한 항공 노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증편이 좀 되고 있는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올 텐데요. 특히나 일본 쪽으로의 관광객 수요가 특히나 국내에서 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사실 2019년도에 비해서 한 70% 정도까지 이제 내년도에 좀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엔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호텔신라입니다. 오늘은 한 3%가량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네, 조정받고 있는 만큼 좀 저가에서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 그리고 이제 면세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부터는 종목을 고르실 때 내년부터 확연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입국자가 이제 시설격리 폐지가 또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 이제 중국인들의 관광객 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호텔신라는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무려 한 76%나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에 있어서 가장 큰 최대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최근에 면세점의 또 다른 또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그 국내 내국인들 이제 대상으로 했을 때 이 구매 한도를 완전히 좀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고가 제품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면세 한도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600달러에서 지금 800달러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이제 중국 따이공에 대한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관광객 수가 많아진다면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직도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실적 대비는 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지금 조정을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아이윈 플러스인데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또 아침부터 또 급등이 좀 나와서 네.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네. 일단은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차량용 이미지 센서 패키징, 패키징 자체를 좀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과 그다음에 핸드폰, 카메라 모듈 쪽 이쪽을 좀 동시에 좀 사업을 좀 영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에 대한 성공으로 인해서 현금에 대한 부분이 좀 신규 사업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적인 분석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하락이 계속해서 조금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 좀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 6% 정도의 이제 상승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선에 대한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좀 발생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오늘 좀 이제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이런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고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간의 이제 눌림목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한 거래량이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큰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제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신사업으로 좀 어떻게 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키징 사업의 구조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이윈 플러스 투자 포인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 이마트인데요. 중국과 관련된 종목만큼 소비 관련 종목도 좀 많이 들고 오셨네요. 네, 아무래도 네. 이마트 역시도 올해까지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네. 부진함을 이용을 해서 차라리 이제 내년을 좀 준비를 하는 이런 이제 기점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19만 1,500원에서 현재 10만 원대까지 또 8만 원대까지도 하락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부터는 사실 저점을 더 깨기도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지금 수익성 부진이라고 해도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 현저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이마트가 좀 우려감이 계속해서 번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커머스, 쿠팡이라든지 티몬과 같은 이런 이커머스 기업들이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쓱닷컴이 또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쓱닷컴 역시도 최근에 이제 새벽 배송에도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보다 점유율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마케팅 전략을 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일을 계속해서 좀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다가오는 설이 있죠. 이 선물 세트 매출이 내년 1분기로 또 잡히기 때문에 상반기 이제 매출액이 작년 대비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마트를 오프라인 마트로만 좀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커머스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 좀 이용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요. 참 좋은 여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항공주에 이어서 리오프닝 네, 관련주들이 그러니까요. 뭐 다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눌려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앞으로의 좀 성장 가능성이 좀 큰 폭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공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좀 주가적으로 좀 나타나는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다라고 한다면 여행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좀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항공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행 패키지에 대한 상품이 조금은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조금 변화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지에 대한
대한 부분들 자체는 조금은 항공주와는 좀 한 템포 좀 느리게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하나투어도 있고 다른 뭐 모드투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좀 상당히 좀 주가에 대한 무거운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참 좋은 여행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쌍바닥을 찍고 그리고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사실상 한 번에 이제 눌림목이 좀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의 좀 진입하는 구간 자체는 조금은 좋은 현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계속해서 조금은 리오프닝 관련주와 여행주 쪽으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수급에 대한 이탈은 당분간은 좀 없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최근 뭐 주변에서도 여행 가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연말 연시를 또 맞이해서 네, 아무래도 또 술자리가 많아질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 상반기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로 슈거 열풍이 또 불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진로 소주 이제 앞으로 제로 슈거로 또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건강 미용 쪽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환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알콜이라든지 이런 제로 슈거에 대한 카테고리를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연말 연초에는 또 이 술자리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 1분기 실적은 급격하게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 작년 대비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괴리율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주가는 굉장히 지금 저렴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6,00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점 23,850원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부터 충분히 모아가기에 좋은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32,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리면서 2차 목표가는 34,000원까지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기성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이노테라피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M&A에 대한 부분이 네. 이제 또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SCL 그룹 쪽에서 SCL 이제 헬스케어죠. SCL 헬스케어 쪽에서 지금 이제 이노테라피에 대한 이제 인수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볼 때 일단은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파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응급 수술이라던가 이런 게 좀 진행이 될 때 지혈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위에 이제 파스를 붙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매출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연 4억 정도밖에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올 7월 정도 이제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러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금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SCL 헬스케어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매출액 자체가 5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자체도 한 1,100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계사인 이제 병원 쪽이나 이런 것들도 한 4,000개 좀 4,000개가 넘는 관계사들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노테라피에 이제 있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쉐어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 앞으로에 대한 이제 M&A 이후에 성장성이 좀 계속해서 좀 두각이 되고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일단 거래량이 좀 많이 받쳐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개선이 된다면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 아직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 체크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국제약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제약품도 좀 크게 보면 지금 테마로 보면 중국 관련주 맞아요, 중에 네. 하나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항생제 의약품 대란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 봉쇄를 점차적으로 이제 해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도시 봉쇄를 해제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도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가 치료가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를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의약품에 대한 대란, 사재기 현상까지도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의약품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더 생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원료값이 너무나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제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좀 한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판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제약품과 같은 이런 해열제 기업들의 이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기대까지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한 17억 적자였던 기업인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까지는 성장까지 또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중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꼭 하나쯤은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약품, 항생제, 해열제 품귀 현상 속에서 그 판가 인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한기성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인 사마 알미늄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일단은 뭐 2차 전지에 대한 대형 기업들 자체가 네. 지금 이제 양극박에 대한 투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JKL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에서 이제 사마 알미늄에 한 1,200억 정도를 지금 이제 베팅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은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염두를 해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탈중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인도네시아의 이제 보크사이트에 대한 수출 금지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미늄 업계에 조금은 큰 파장을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양극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뭐 전기차에 대한 이제 뭐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알미늄에 대한 그러니까 양극박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원 재료에 대한 이제 알미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좀 투자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점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원 재료에 대한 가격적인 이슈와 함께 특히나 이제 뭐 대기업에 대한 투자 진행 그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당연히 매출적인 부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마 알미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저희가 이슈파워 시간과 함께 계속 이어서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CJ E&M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외국인이 줄 매도를 하다가 어제부터 다시 좀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네요. 네, 사실 저는 웬만하면 저평가된 종목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CJ E&M도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좋아질 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네. 것은 좀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M은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맞아요. 종목인데 조금 우상향 관점에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못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J E&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영화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중국 OTT 플랫폼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중국 안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CJ E&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CJ E&M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인 이 드래곤플라이와 또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MOU 업무 협약을 또 체결을 했죠. 그런데 이 드래곤플라이의 과거의 이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스페셜포스라는 FPS 게임을 또 이제 과거에 동남아라든지 중국 쪽에 굉장히 좀 폭넓게 수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판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CJ E&M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CJ E&M 홍콩 법인이 굉장히 활발한 투자를 또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70억 달러 정도를 현재 중국어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또 대만의 OTT 플랫폼을 보게 되면 그 1위인 드라마가 또 CJ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기술력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콘텐츠 관련주의 상승력과 함께 주가가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기존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저평가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이윈 플러스를 탑픽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매수 단가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쵸. 뭐 부담은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정을 했던 금액은 이제 매수 가격은 이제 1,890원 구간으로 좀 설정을 했었는데요. 현재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정을 해서 2,000원 이하이시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2,250원 구간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은 짧게 1,655원 이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골든 크로스가 좀 발생을 했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 또한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별다른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목표가는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매수가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이슬이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CJ ENM이고요. 네, 최근 CJ그룹의 전체적인 분기 네.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내년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번에 제가 목표가 12만 원까지 제시를 드렸지만 상향 조정을 해서 14만 원까지 오.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매수가는 지금부터 10만 5천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8만 5천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리지만 손절보다는 웬만하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대표, ISIC 이슬이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